이어서 바로 야당으로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홍석준 의원 김홍일 후보자 결격 사유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요. 아직 끝나진 네.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적격인가요, 부적격인가요? 부적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요. 네. 그런 걸 보면 자신 없어 하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인사청문 요청을 한 이유를 보니까요. 국민 피해 구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 그래서 적절한 인물이다 이건데 네. 김순경 사건에서도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아서 무고한 사람을 살인죄를 씌워서 완전히 무기징역을 때릴 뻔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당시 주인 검사가 김홍일 후보자죠. 예, 그래서 국민 피해 구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후보다. 또 하나 따뜻한 성품으로 법조계 고른 신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국민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 법조인들을 위한 검사들을 위한 따뜻한 성품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김순경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현재의 태도만 보더라도 성품에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사람이 방송과 관련된 전문성은 좀 없어도 네. 수사 역량은 인정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BBK 사건은 온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김홍일 당시 검사가 수사했을 때는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특검에서 혐의가 인정되면서 감옥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네. 이 사람을 어떻게 수사 역량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요청하셨던 사유 하나에도 어떤 것 하나 부합하는 것이 없는 인물이고 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왜 매번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보내는 건지 진짜 답답하고 막 화가 날 지경입니다. 네. 자, 그 법조인 출신이 특히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이 무슨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홍석준 의원이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다. 그다음에 진영 갈등이 첨예한 곳이니까 법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밀하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으로 추천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이니까 저 김홍일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예, 그런 논리입니다. 뭉개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법 전문 변호사였고요. 언론 시민단체 활동을 꽤나 오래 하셨고 박문진 이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최성준이라는 분도 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법조인 출신. 이분도 법조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최성준, 한상혁 두 분이신 건데 최성준 위원장도 한국정보법학회장이었고 특허법원의 부장판사, 또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위원장을 해서 통신 관련된 판결의 경험이 많은 자이다. 물론 그때도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냐는 비판은 많았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경력 사항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전무합니다, 전무.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회라는 기구 그 자체가 대부분 규제 업무가 많은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 하나라서 나는 이 규제 업무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런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자기 전문성 어필인가요? 저는 그 발언 들으면서 솔직한 감정은 굉장히 좀 섬뜩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 당시에 유명하게 날렸었던 거는 조폭 잡던 검사이지 않습니까? 조폭 잡던 검사가 언론 잡으러 왔구나. 그 생각이 저는 일단 많이 들었고요. 마치 수사하듯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언론사들을 규제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이제 겨우 물러났는데 더 심한 사람이 온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이른바 청부민원, 민원사주 의혹 관련 질의도 하셨어요. 현재 여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제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이던데 당시 이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위 공익제보가 들어갔을 때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였잖아요. 그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일단은 가족 민원의 심의를 참여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앞서 홍석준 의원님께서 아니 이해충돌 방지를 야당이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이해득실이 있어서 이해충돌이 되는 거냐 그렇죠.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저희가 지적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5조에 있는 회피와 기피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법에 의하면 그 사적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법에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김홍일 후보자조차도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했던 거죠. 네. 그 홍석준 의원은 동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 사주를 할 동기가 없다. 이미 다 방심위원회에서 그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하러 가족들을 시켜서 민원 사주를 했겠냐. 예. 동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면 아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익제보자가 얘기하신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 정도밖에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요. 네. 너무나 이상한 거는 그 당시 관련된 사건의 민원이 한 160여 건이 접수가 됐고 민원인은 한 6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동관 위원장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발언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네. 단 4일 동안 40여 명이 100여 건의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근데 네. 이 안에 동생, 아들, 조카, 직장 친구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9월 4일부터 민원을 넣기 시작했을까? 왜 하필이면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고 아들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오탈자까지 다 똑같았을까? 네. 상식적이지 않죠. 네. 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마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2인 체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던데,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의결을 멈추시고 5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네. 예전에도 2인 체제였던 적이 한 달 반가량 있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러한 위법 사안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네. 2인 체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조차도 네네.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 표명을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석준 의원은 네. 국회가 3인 추천을 하지 않아서 2인 체제로 불가피하게 운영된다. 국회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다수당인 네.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요. 계속 여당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5인 체제가 왜 안 됐습니까? 당시 최민희 후보를 그 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누가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제처에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냐 없냐라도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라. 그래야 국회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거 아니냐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네. 법제처는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않았고요. 대통령도 계속 묵묵부답이었고요. 7일이 아니고 7일주도 아니고 7개월이나.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 결국 대통령이 왜 7개월 동안 임명도 안 하고 그렇게 방통위 불능화 상태를 방관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 남은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일단은 방송과 관련된 전문성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걸 더 물을 생각이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김홍일 위원장께서 30년 동안 김순경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오늘 그분을 직접 만났거든요. 네네. 너무 먹먹하고 30년 동안 김홍일이란 이름만 나오고 TV에서 얼굴만 보여도 정말 악몽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진짜 진심으로 공유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고 물러나셔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